첫 번째 HRD 트렌드 키워드는 차별화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차별화입니다. 여기 10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실제 교육에서 활용하고 있는 키워드가 몇 개 정도 될까요?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체크해 보시겠어요? 네, 솔직히 이 키워드를 갖고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여쭤보면 좋을 텐데 아마도 오신 분들이 겹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정 그런 비슷한 그룹에서 오지 않는 이상은 겹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이유는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한 가지 좀 고민이 드는 게 이런 키워드가 많을수록 교육을 잘하고 있나? 라는 거고, 그 다음에 키워드가 많을수록 선진화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 라는 거. 그 다음에 키워드가 많을수록 교담자 역량이 뛰어나다 라고 봐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그 이유도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말씀드린 이런 키워드에 대한 그 활용에 대한 부분,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기업들의 대응에 대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회사들,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 터지고 한 6개월 이내에 다시 교육을 시작한 비대면이나 뭐 영상 컨텐츠를 만들어서 시작한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한 회사고, 소극적 회사들은 코로나 지나고 한 1년 정도를 지켜보고 난 뒤에 좀 선진적으로 하는 회사들을 팔로우하는 그런 소극적인 회사들이 있었고요. 회피는 아예 그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그 교육을 배제하고 미뤄두었다가 최근에 이제 2022년도부터 올해부터 교육을 시작하는, 오프라인으로 시작하는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형태도 다 제각각이긴 해요. 예를 들면 작년부터 했지만 2021년도부터 교육을 시작했지만 오프라인 했다가 코로나가 확산되면 안 했다가 또 했다가 이런 회사들도 있고, 또 뭐 비대면 대면 막 왔다 갔다 계속하는 회사들도 있고, 우리는 그냥 비대면으로 갈 거라고 해서 비대면으로 진행 회사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다양성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그 기업들의 대응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났고, 그 대응 차의 원인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또 잘한 회사들이라면 비대면 교육에 대한 그 거부감이나 이런 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에 대한 관석이나 선입견, 그러니까 교육은 오프라인으로 해야 돼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경영진들이 계시면, 또 한 가지 이제 예산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그냥 줌으로 교육, 비대면으로 교육하는 건 교육비가 많이 들진 않는데, 또 한 발 나아가서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컨텐츠 하나 만드는데 비용이 꽤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사용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또 활용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예산이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쓴 회사들도 있거든요. 기존 회사들보다. 그런 예산에 따라서 어떤 대응 차이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업의 HRD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HRD를 성장 파트너로 보느냐 아니면은 그냥 하나의 요소, 복지 서비스로 보느냐에 대한 그런 차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성장 파트너, 복지 서비스, 이거는 담당자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앞단에서 말씀드린 뭔가 키워드를 많이 활용할수록 더 역량 있는 교육 담당자고 더 좋은 회사고 이런 걸 떠나서, 솔직히 이제 경영진에서 환경을 구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그거에 대한 대답을 드릴 수 있고, 일단 성장 파트너는 이제 별도 팀이나 담당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이 뭐 인재개발 팀이나 인재 육성팀이 별도로 있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성장 파트너로 인식을 하고, 솔직히 비용적인 부분이 크잖아요. 효과적인 부분이 많이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신뢰를 갖고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학습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성장 파트너로 보는 거고, 복지 서비스로 보는 회사들은 이제 그냥 우리 회사의 어떤 구성 요소 하나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이 입사하면 입사 이벤트, 그리고 승진하면 승진 이벤트, 그걸 이제 교육으로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담당자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 경영진의 철학이나 방향, 또 한정된 자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키워드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는 포인트도 차이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견기업 에서 열심히 그 교육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 마음적으로 부담이고, 또 내가 경력 개발을 잘하고 있나, 이런 고민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 키워드에 대해서 어떤 갭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리해봤어요. 저는 컨설팅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교육을 다시 시작했고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살펴보면,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이슈 중단에서
하반기부터 다시 시작한 회사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컨택한 회사는 이제 4대 그룹 안에 드는 회사였고요.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비용을 써서 학습 컨텐츠도 만들고 비대면 교육도 하고 영상 컨텐츠, 아시겠지만 요즘에 강연 컨텐츠나 영상 컨텐츠가 잘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별로라고 하면은 교육생들이 외면하기 때문에 정성껏 공을 들여서 만든 그런 예능 같은 컨텐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회사들은 오히려 그렇게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과정수가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2번 같은 회사들은 기존의 1번 회사들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쫓아간 회사고요. 그래서 2번의 회사들도 이제 어느 수준까지 교육들을 많이 따라왔고, 그래서 이분들은 그래도 앞으로 대응해서 나아가는 회사들의 유형이라고 보면 되고요. A타입이고요. B타입은 이제 아무래도 계속 불안하니까 교육을 못 하다가 21년부터 대면 비대면 섞어가면서 교육을 하신 분들, 아니면은 비대면으로 그래도 교육을 시작하신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위치를 정확하진 않은데 그런 유형 형태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보긴 했습니다. 네 번째는 계속 교육을 못 하다가 22년부터 교육을 오프라인으로 시작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약간 그래프가 왜곡되긴 했는데 2022년부터 오프라인 교육으로 시작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누긴 했지만 이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솔직히 저도 예를 들면 이창 교수님이 말씀하는 HRD 트렌드, LG화학에서 사례 발표하면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아카데미들을 보면은 중견기업 담당자들은 굉장히 큰 괴리감을 느끼겠다. 1인 담당자들 특히. 저도 과거에 이제 1인 담당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괴리감을 느꼈는데 지금의 갭이 훨씬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렌드를 보면 이제 자신에 대한 한계나 되게 불만스러울 것 같아요. 회사의 어떤 시스템이. 그리고 정말 저 세상 HRD로 보여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컨텐츠를 만든 적도 없고 LMS도 없고 메타버스를 활용해 본 적도 없고 또 요즘에 애널리틱스 많이 하는데 데이터도 정확하지 않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본인의 주어진 환경 내에서 최적의 이제 교육을 만들어내는 게 교육 담당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견기업에서 그런 역할들을 잘하면 나중에 이직을 해서 대기업으로 간다고 해도 거기서 거기에 맞는 시스템들을 잘 만드실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메타버스를 해야 되고 어떤 방법론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은 직원들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플랫폼을 활용하고 방법론적인 거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회사에 맞게 오프라인 교육에 맞게 또 우리 회사에 대처하는 교육 방법에 맞게 그런 과정들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간다면 오히려 우리 회사만의 교육 시스템을 외부에 또 알릴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낙담하지 말고 이런 그 상황들 특히 지금은 너무 다양한 상황들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교육 담당자분들이.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HRD 담당자의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 직원들을 어떻게 육성시킬 것인지 또 고민해보고 그거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또 교육생들 동기부여해보는 그런 노력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담당자 간의 차별화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차별화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